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가에서 전해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가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더리움을 기업 준비금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그가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특히 루비는 자신을 이더리움의 마이클 세일러라고 부르며 비트코인과는 다른 구조적 장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샤프링크 발표 후 주가는 무려 1000% 가까이 폭등했었는데 이는 월가가 주목하는 이더리움 준비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새로운 기업 재무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게이밍이 약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은 이더리움을 기업 준비금으로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에요. 4억 2,500만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 한화로 약 5,700억 원 정도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걸고 하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딜을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의 인프라 기업인 컨센시스가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루빈은 샤프링크의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선임되며 이 전략의 중심에 섰어요. 조셉 루빈이 누구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만든 핵심 인물입니다. 또한 컨센시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더리움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메타마스크 지갑도 컨센시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인물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이더리움 준비금 전략을 주도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신뢰도와 전문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자금 조달에는 파라파이 캐피탈, 일렉트릭 캐피탈, 펜테라 캐피탈, 갤럭시 디지털 등 주요 크립토 벤처 캐피탈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암호화폐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투자 회사들이에요. 파라파이 캐피탈은 전통적인 금융과 디파이를 연결하는 투자로 유명하고 펜테라 캐피탈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전문 투자 회사 중 하나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설립한 디지털 자산 투자 은행이에요. 이런 인류 투자 회사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투자하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의 참여 자체가 이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루비는 향후 10억 달러 규모의 쉘프 등록을 통해 이더리움 확보 전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쉘프 등록이라는 것은 미리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예요. 10억 달러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4억 2,500만 달러도 상당한 규모인데 앞으로 1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전략에 대한 루빈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빈은 6개월 전 비트코인 강세론자 마이클 세일러와의 대화를 계기로 이더리움의 장기 재무 전략 활용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최고 경영자로 회사 자금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유명해진 인물이에요.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장기 보유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루빈이 세일러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루비는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스테이킹 기반 수익 구조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포지셔닝 했다면 루비는 이더리움이 수익을 낳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장기 보유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어도 그 자체로는 수익을 내지 않아요. 물론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보유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더리움 이저명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연간 약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또한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있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따르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루비는 이번 전략이 투기성이 아닌 이더리움 생태계의 장기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주식이나 채권 발행도 가능하지만 생태계의 근본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로서 루빈이 가진 사명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직접 나서서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ETH 투자를 단행한 것은 단순한 기업 소식이 아니라 제도권 자금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본질과 파급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가격 반응뿐 아니라 월가가 왜 지금 이더리움에 주목하는지, 루빈과 세일러의 전략 차이, 향후 디파이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까지 차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석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이며 기존 참여자분들 역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 링크 클릭하시고 커피라고 메모만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와 함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샤프링크의 발표 이후 주가는 거의 10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 효과를 넘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구조적 재평가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1000% 상승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였던 주식이 1000달러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이런 급등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시장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임은 분명해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약 11%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은 26%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대적 저점에서 루빈 주도의 이더리움 채택 전략은 강력한 가치 상승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는 정말 흥미로운 타이밍입니다.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은 저점 매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과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ETF의 성공적인 출시입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대량의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었어요. 둘째, 이더리움의 기술적 복잡성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한 BTCS 등 다른 상장 기업들도 유사한 이더리움 보유 전략을 검토 중이며 거래소 내 이더리움 공급량은 최근 7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BTCS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인데 이제 이더리움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샤프링크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거래소 내 이더리움 공급량 감소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기업과 기관의 직접적인 누적 보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7년 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큰 수치예요. 이는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프링크는 확보한 이더리움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킹 및 리스테이킹을 포함한 디파이 전략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이익과 생태계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리스테이킹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다른 프로토콜에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디파이 전략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유동성 공급, 대출, 수익률 파밍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수익성이 높을 수 있어요. 물론 리스크도 따르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및 파라파이 자산운용은 해당 이더리움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것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암호화폐의 경우 해킹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이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는 전문적인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수적이에요. 갤럭시 디지털과 파라파이는 모두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커스터디를 담당한다는 것은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컨센시스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이더리움은 인터넷 신뢰 레이어의 경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샤프링크는 이에 발맞춘 공공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신뢰 레이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가치를 직접 전송하기는 어려워요. 이더리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인터넷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빈 역시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머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산이며 그 잠재력은 아직도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그래머블 글로벌 경제라는 개념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는 코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사람이 중개하고 관리해야 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대출, 보험,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코드로 구현해서 중개자 없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루빈이 이더리움의 잠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런 혁신적인 가능성들이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 이더리움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 역할을 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금처럼 희소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나 포트폴리오 다변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여기서는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되고 디파이, NFT, 메타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날수록 더 많은 이더리움이 수수료로 소각되고 스테이킹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더리움 EIP 1559 업데이트 이후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되고 있어서 네트워크 활동이 많을수록 이더리움 공급량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비트코인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공급량이 늘어나지만,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스테이킹 메커니즘도 이더리움만의 특징입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전체 이더리움의 약 25%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더리움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쉽게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주목하는 이유를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익 창출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서 기업의 재무 전략에 활용하기 좋아요. 둘째, 성장 잠재력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의 디파이 진입이 본격화되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성입니다. 이더리움 하나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단순 보유, 스테이킹, 디파이 참여, NFT 투자 등 여러 옵션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리합니다. 넷째, 혁신성입니다.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레이어 2 솔루션들과의 영해를 통해 확장성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투자에는 리스크도 있어요. 첫째, 기술적 복잡성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둘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서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경쟁 심화입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등 다양한 경쟁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루빈과 같은 전문가들이 이더리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이 본격화되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월가의 여러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이더리움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ITF가 성공적으로 출시된 이후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승인될 경우 대량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파이 시장의 성장도 이더리움에게 유리한 요소예요. 탈중앙화 금융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이더리움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FT 시장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던 NFT 시장이 다시 정화이 달성화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도 이더리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토큰화를 추진하면서 이더리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프링크의 사례가 성공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전략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업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루빈의 리더십도 중요한 요소예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가 직접 기업 전략을 주도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추가적인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샤프링크의 이더리움 준비금 전략은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서 월가가 주목하는 이더리움 준비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셉 루빈이 이더리움의 마이클 세일러로 불리며 직접 나선 이번 프로젝트는 비트코인과는 차별화된 이더리움만의 독특한 가치를 부각시켰어요.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디파이 생태계 참여,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등이 그것입니다. 4억 2,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과 주요 크립토 벤처 캐피탈들의 참여, 그리고 샤프링크 주가의 1000% 급등은 모두 시장이 이 전략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에요.
특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샤프링크의 사례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이더리움의 장기적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복잡성과 규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빈이 말했듯이 프로그래머블 글로벌 경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 있어요. 샤프링크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더리움 준비금 전략이 월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신호들을 보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오늘 다룬 샤프링크의 이더리움 준비금 전략과 조셉 루빈의 직접 참여는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런 제도권 기업의 본격적인 디파이 진입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수익 창출 구조, 스테이킹 기반 생태계, 그리고 월가의 자금 흐름까지 경험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들을 함께 발견해 보세요.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퀄리티 높은 암호화폐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핵심 이슈와 시장 변화를 정리해서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